말은 잘하면 천냥빚도 갚지만 잘못하면 만냥빚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말 안 할 말을 때와 장소에 따라 잘 가려야 합니다. 오늘은 말할수록 손해만 보는 항상 비밀로 해야 할 것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 돈자랑. 우리나라가 사기범죄율 1위라는 것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기범죄는 한 해 평균 25만 건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최소 100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돈자랑을 하는 순간 그 한 명이 내가 될 확률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사두었던 땅이 재개발된 사람도 있고 주식 부동산 등의 호재로 갑자기 큰 시세 차익을 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부자가 되자 들뜬 나머지 이 사실을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바람에 한 달도 안 되어 이 지인의 주변 사람들까지 이들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하이에나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자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둥, 이미 검증이 된 사업이라는 둥, 지금 안 하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서 뒤에다가 달콤한 말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 혹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망할 확률이 99%입니다. 하루에 100개의 사업 등록 신고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99개의 폐업 신고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말 그대로 99%의 확률로 실패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 기술이나 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내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들은 그러한 전문 지식도 전혀 가지지 않은 채 자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일들은 동업자들이 한다고 해서 맡겼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무엇을 맡기더라도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감독을 제대로 하려면 그 감독하는 사람 역시도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지인은 그러한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망했고 벌었던 돈도 다 잃고 오히려 빚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자랑은 할수록 손해입니다. 승냥이와 하이에나들에게 먹이가 여기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벌수록 검소하게 티 안 나게 누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 자신의 야망.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야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예든 경제적 성공이든 자아 실현이든 깊숙한 마음 한켠에는 자신만의 굵직한 야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여러분의 야망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굳이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실패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응원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시샘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잘나가는 사람들이 몰락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하나같이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걸 아는 언론사들도 화려한 대기업 총수나 잘나가는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뉴스 기사를 주기적으로 쓰곤 합니다. 야망을 말하는 것이 왜 손해일까요? 야망을 드러내는 순간 주위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리고 가진 것 없는 시절이 있습니다. 이토록 젊고 멋모를 때는 한때의 호기로 야망을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철이 들고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지켜야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기에 한 번의 실수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견제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야망은 그대로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절대 입 밖으로 말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3. 삶에 대한 철학. 지구상에 사는 인류의 인구는 7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70억 개개인은 각자 자신만의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삶의 철학은 부모 자식들 간에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만 보며 흥청망청 쓰며 욜로족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험만 10개 이상 들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몰두해 사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를 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만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 삶의 철학을 드러내면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나를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A라는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는 A-나 B로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언어라는 것은 혼란을 주기 쉬운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상대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다릅니다. 나는 사랑을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상대는 사랑을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참고 나눠서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모른 채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 서로 오해를 하게 되고 아, 저 사람은 나랑 결이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는 단순히 사랑이란 단어 하나에 국한된 이야기이지만 삶 전반에 깊이 있는 이야기로 가면 갈수록 삶에 대한 철학이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비슷하거나 같다고 하더라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낳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철학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동차를 좋아하고 집은 크게 가치가 없다면 원룸에 살면서 좋은 차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나는 집이 중요하고 차나 명품 등 구색을 갖추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좋은 집에 살지만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100마디의 말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철학이 무엇이 되었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만으로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자신의 철학은 꼭 행동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4. 정치적 견해. 인간은 정치적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색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대사회는 양분화된 사회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큰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보수든 진보든 완벽한 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가 잘하는 것이 있고 진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 진보가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한쪽을 택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입으로 절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택하는 순간 반대편의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부동산, 주식, 경제, 안보, 문화, 언론, 자유, 평등 등의 카테고리 안에서 공격당할 만큼 실수한 부분들이 서로 있습니다. 게다가 이 카테고리 하나하나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끼리도 정치적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명절에 온 친척이 모였습니다. 대가족이라 첫째는 경상도, 둘째는 전라도, 셋째는 경기도, 넷째는 충청도 곳곳에서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이야기들이 오가고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심코 켜둔 TV에서 정치 뉴스가 나왔고 자연스레 주제가 정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화기애애하고 좋던 분위기가 점차 삭막하고 냉랭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각자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각자 실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하는 공격은 정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자신의 정치색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5. 자식 자랑. 요즘 자식 자랑을 하려면 100만원을 내고 해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식 이야기는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핏덩이 같던 갓난아기 때부터 잠도 못 자고 허리도 한번 못 펴면서 애지중지 키워온 존재입니다. 어디 하나 긁힐까 어디 하나 다칠까 노심초사하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자녀 생각만 하고 살아온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지만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커주질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건강하고 무난하게라도 자기 앞가림을 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시대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30, 40년 전 건설, 조선, 철강 등 제조업 경제가 활성화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도 나도 열심히만 한 취직도 쉽고 자기 집도 한 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은 침체되었고 IT, 인공지능 AI 쪽으로 산업의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집값이 껑충 뛰어버려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가지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은 자존감이 꺾여버리고 그와 동시에 부모 세대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식 자랑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눈치 없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입이 근질거리고 말하고 싶더라도 절대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축하를 받겠지만 속으로는 미운 마음이 싹 틉니다. 꼭 하셔야 한다면 자녀의 단점을 2개 말하고 자랑 하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애는 덜렁거리고 편식까지 하는데 이번에 운 좋게 대학은 좋은데 합격하긴 했어. 뭐 찍은 게 다 맞았나봐. 쥐구멍에도 해 뜰 날은 있다던데 아유 덜렁거려서 대학은 합격했지만 졸업은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걱정이야 걱정. 이런 식으로 단점들 속에 장점 하나를 섞어서 이 말이 자랑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양심은 있네. 자랑은 하고 싶은데 그래도 상대를 배려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비밀은 숨겨야 그 가치를 바랍니다.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에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비밀을 꼭 잘 숨기셔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